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공과 점은 좌우에 있다, 그 내용 볼 거예요. 근데 꼭 이야기할 거는 이 해방전국 2 2강의에서 서술형 꼭 납니다. 꼭 내겠습니다. 서술형 꼭 납니다. 광복부터 정부 수립 순서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모공과 점은 좌우에 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 정읍발언. 좌우합작 운동. 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가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예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동그라미 치세요. 미영소 3개의 나라가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은 신탁통치안을 제출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제출했어요. 팩트는 이거야. 팩트는 미국이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소련이 임시정부 수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은 이거는 꼭 암기해두세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첫 번째,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실시, 세 번째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이게 결정사항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신탁통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근데 이 얘기가 이제 결정사항 내용 먼저 볼게요. 한국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그다음에 남한 미국 사령부 대표들과 북한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미소공동위원회. 그다음에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4개국 신탁통치 협정. 이렇게 3가지 핵심 내용이었어요. 다시 뭐였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실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그런데 이 내용이 결정안이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동아일보의 보도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완전 꼬여버립니다. 동아일보의 보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채 어떤 내용만 부각하냐? 신탁통치만 부각합니다. 근데 신탁통치 자체가 식민통치를 받았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다시 식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여요. 신탁통치 이거 너무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무슨 신탁통치냐.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이게 돼요. 근데 사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사항 중에 핵심은 신탁통치가 아닙니다. 임시정부 수립인 거지. 우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 정부를 바로 이끌어 가게끔, 정부를 새로 이끌어 가게끔, 어쨌든 나라가 해방된 거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끌어 가게끔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부각된 건 신탁통치였어요. 동아일보가 어업을 어떻게 했나 봅시다. 보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이게 완전 오보예요. 일단은 첫 번째 오보는 뭐 때문이냐? 중요한 거는 신탁통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not 신탁통치, but 임시정부 수립인데 지금 강조된 건 신탁통치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즉시 독립을 주장한 건 누구냐? 소련이에요.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해요? 신탁통치는 미국이 아니라 누가? 소련이 주장했다. 소련은 사실 즉시 독립을 주장했어요. 이 분할 점령, 즉시 독립을 주장한 건 소련이에요. 근데 언론이 완전 반대로 됩니다. 이거는 이 기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봐두세요. 이 나비 효과가 돼서 이 사회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의도해서 오보를 때렸는지, 의도하지 않고 정말 헷갈려서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백히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소련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팩트를 전달했어야지. 이때는 팩트가 전달이 안 돼요.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에 대한 반응 장난 아닙니다. 김구와 이승만 등 우익 세력, 김구 선생님, 이승만,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는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쳐. 여기는 우익입니다. 우익. 우파들은 어떻게 한다고? 반탁 운동을 전개해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반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도와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찬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좌파는 임시정부 등 회의의 모든 사항이 발표된 이후에는 처음에 당연히 반탁이죠. 식민 통치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냉정히 판단한 거야. 여기서 핵심은 신탁 통치가 아니라 뭐다? 핵심은 뭐야? 임시정부 수립이야. 그러면 이거 모스크바 상공 외상이 이거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찬탁을 해. 차라리 그냥 신탁 통치 받고 빨리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에 초기에는 반탁, 나중에는 찬탁으로 바꿔버립니다. 모스크바 상공 외상의 결정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꿉니다. 이걸 찬탁이라고 해요. 여운형 등 중도는 미소공동위원회는 협조하지만 신탁 통치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일단 이런 상황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반 나눠서 난리가 나요. 누구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해요. 절대 안 된다. 누구는 신탁 통치 찬탁 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계속 싸웁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신탁은 신탁, 반탁은 반탁. 옛날에는 나쁜 일본 놈들을 두고 계속 싸웠다면 이제는 찬탁, 반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려버린 거야. 완전히. 남한은 모스크바 상공 외상의 결정을 둘러싸고 우익과 좌익이 미친 듯이 대립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46년 3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뭐냐? 그래 좋아. 결정사항 첫 번째,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니까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할 때 참여하는 정당이랑 사회단체를 어떻게 할까? 정당이랑 사회단체를 어떻게 할까 가지고 나눈 게 미소공동위원회예요. 임시정부 수립할 때 정당 사회단체를 어떻게 할까? 석조전입니다. 덕수궁. 이거 우리나라 궁궐 안에 있어요. 고종이 지은 거예요. 1910년에 완성공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잘 나간다. 우리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덕수궁 석조전을 같이 가야 돼요. 장난입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덕수궁 석조전, 덕수궁 돌담길을 같이 걸으면 헤어집니다. 이런 썰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사실 그 가정법원이 여기 있었대요. 우리나라 서울 가정법원이 이 덕수궁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걸으면 이별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어쨌든 덕수궁 석조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다녔죠. 군인 시절입니다. 머리가 엄청 짧네요. 어깨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지금이 더 어깨가 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군인 시절에 다녀왔어요. 근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 임시정부 수립할 때 참여하는 단체 소련은 우리가 지금 모스크바 상공 외상이 반대하는 애들은 참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 좌익 세력만 임시정부를 참여시키겠다는 의도예요. 좌파만 참여시키겠다는 거지. 좌파만 참여시켜서 좌파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지. 미국은 이거 절대 못 보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정당, 모든 사회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이건 뭐냐? 적어도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평행선을 달려요. 누구도 좁힐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은 아니다. 공산화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이거 정부 수립은 따로다. 소련은 우리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약속했던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를 결정해야 되는 거 이걸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탁 통치를 지지해야지 이 정부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평행선에 달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기한 휴회. 계속 그냥 휴회.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싸우다가 말 안 통하면 휴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좁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합니다. 정읍에서 발언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뭐냐?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하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하자. 그러니까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서 남쪽은 미국이 알아서 하고 북쪽은 소련이 알아서 하자라고 이승만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이 당시에서 센세이셔널했어요. 진짜 참신한 생각입니다. 미국도 소련도 이 한반도를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싶어 했지 쪼갤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승만이 너무 참신하게 이거 쪼개면 되지 않냐, 쪼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분단의 시작이에요. 미국도 깜짝 놀라고 소련도 깜짝 놀랍니다. 미국이 이승만을 엄청 지지했는데 얘 뭐지 하면서 미국이 발을 빼는 상황이 나타나요. 왜냐면 분단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 안 했는데 이승만이 논하기 시작한 거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난방만이라도, 이 밑줄 치세요.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한다.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해야 한다.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위원회를 조직하자. 이게 우리 영토를 쪼개는 생각입니다. 이승만 진짜 우리 분단의 시작이에요. 선생님이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눠져 있는 한반도를 더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나눠져야 하죠? 왜 우리는 반도인데 왜 우리는 섬처럼 살아야죠? 시작이 여기입니다. 정읍발언. 그러니까 이제 중도파가 난리가 난 거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요. 정읍발언으로 단독정부가 수립될 위기가 정말 오니까 중도파들이 주도합니다.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파가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펼칩니다. 무슨 운동? 통일정부 수립운동. 오른쪽에 이 해방 이후 주요 인물 정치 성향 한번 살펴볼게요. 좌파가 있고요. 우파가 있습니다. 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김일성, 김두봉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박헌영. 그리고 우파에는 대표적으로 이승만,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이 중도가 있겠지, 중도. 중도 좌파에는 여운형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도 우는 김규식, 안재홍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좌우합작 운동은 극좌, 극우가 아니라 중도파들이 주도해요. 미군도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합니다. 왜냐면 미군이 꼬리자르기를 해요. 막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정읍발언 이거 이승만 혼자의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좌우합작위원회는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절충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미군정은 이를 토대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근데 버트, 김구, 이승만, 한민 등 우익 세력 참여 안 해요. 박헌영, 좌익 세력 불참해요. 좌우합작 7원칙에도 입장 차이가 보이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태초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극좌, 극우가 참여 안 합니다. 중도파끼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뭐가. 좌우합작 7원칙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속기해라.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해라. 토지개혁에 있어서 토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한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제안해서 입법기구가 심리해서 실시하게 해라. 친일파 처리해라. 그 다음에 6번 적극적으로 실행해라. 7번 이거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해라. 이게 뭐냐? 좌우합작 7원칙은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극좌, 극우를 빼놓고 중도파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제시한 거지. 그리고 통일정부,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지. 근데 우파가 불만을 가졌던 건 3번과 4번이에요. 토지개혁에 있어서 무상으로 나눠준다? 이거 빨갱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해야 한다. 이 좌파들은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파들은 자기들이 친일파이기 때문에 온건한 개혁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한민당 토지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다. 토지개혁 너무 급진적이다. 반탁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일부 우파들은 차라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좌파는 친일파 처단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 토지 개혁이 유상 매입의 방법이 지주의 이익을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소리냐? 중도파들이 극좌, 극우를 포용을 못했기 때문에 다 서로에게 비판을 먹는 거지. 알지? A랑 B랑 싸웠어. 내가 사이에 C가 꼈어. 내가 A 편도 안 들고 B 편도 안 들면 오히려 A한테도 욕먹고 B한테도 욕먹어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유업적 운동이 지지부진하고요.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군정의 지원도 철회됩니다. 여운형이 그리고 총을 맞아요. 암살당하면서 자유업적 운동이 끝나고 맙니다. 좌우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참여단체 임시정부 수립의 참여단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는데요. 유엔 총회를 넘겼을 때 소련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야? 불참해버려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결정사항이 뭐냐?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총선거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입국시켜버려요.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입국시켰다. 근데 이 소련이 38선 북쪽 지역은 이 임시위원단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열려요. 소총회에서 결론이 뭐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반도가 분할될 것 같으니까 남북 협상이에요. 누가 만나냐? 사김이 만납니다. 사김. 김구, 김규식, 남한에서 올라가요. 그 북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일성, 도봉입니다. 남북협상 시도예요. 김구와 김규식이.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김일성 등 북한 지도부의 남북 정치 요인 회담을 제의합니다. 구, 규식, 일성, 도봉이 만나요. 사김이 만나요. 사김이. 그래서 구, 규, 일, 둘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구, 규, 일, 둘.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도봉이 남북 협상합니다. 서로 합의를 합니다만 통일정부는 수립될 기미가 안 보이죠. 협상 결과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남한성 단독선거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이랑 소련이 이 합의안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 김일성, 김도봉이 이용해버립니다. 아예. 김구 선생님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봐라! 김구 선생님이 우리를 지원했다! 이러면서 이용을 해버려요. 이용당합니다. 북한 역시도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도 단독선거를 철회하지 않아요. 분단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3과 정부 수립 볼 거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볼게요.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가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모공과점은 자유했다가 오늘 핵심 내용이죠. 모공과점은 자유했다. 모스크바 상국 외상의 결정사항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두 번째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하자. 세 번째 최대 5년간의 맥시멈 5년간의 신탁통치.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뭐 가지고 싸운 거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단체에 누구를 넣을 것인가 얘기하는 거지. 잠깐만요.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맥시멈 5년 신탁통치. 근데 이게 우리 한반도로 들어올 때 어떤 것만 부각돼서 들어왔다? 신탁통치만 부각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파들은 무슨 운동? 반탁운동을 전개한다. 좌파들은 처음엔 반탁운동하지만 핵심 내용이 임시정부의 수립인 걸 알고 찬탁으로 바꾼다. 근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단체에 누구를 낼 것인가 가지고 싸운다. 미국은 왜? 한반도 공산화는 막겠다. 좌파정부 수립은 절대 안 된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 우리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참여하냐. 좌파정부 수립하겠다는 의도였지. 이런 상황에서 이게 평행선에 달리니까 우리 승만, 이승만이 정업 발언을 합니다. 한반도만이라도 단독정부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중도파들이 움직입니다. 누구? 중도파 누구? 여운형, 김규식 들이 좌우합작 운동을 펼쳐요. 좌우합작 7원칙을 내세우면서 하지만 극자랑 극우가 참여를 안 하면서 결렬됩니다. 제대로 안 돼요. 미군이 처음엔 지원하다가 나중에 미군이 빠져버려요. 2차 비속운동위원회 참여 단체 가지고 계속 싸워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 유엔으로 보내. 유엔에서 뭐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한국 임시위원단 파견. 근데 북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막아. 유엔 소총회가 열려. 핵심 내용은 뭐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할 것 같으니까 김규식이 어디로 갑니까? 북으로 갑니다. 김일성 만나러 가요. 남북 협상까지 배웠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 내용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